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0일, 1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유튜브로 와주신 모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어서들 오시고. 오늘 오후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저의 분석과 형님들의 이제 멘트 분석 호사일러님 내용을 추천 한번 비교해 감사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피자마님 탑4에 대한 추천 경기들 감사합니다. 체크해보고 싶으신 형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유튜브 가입도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멘트 바로 들어갈 거고요. KBO 어제 우치된 거랑 그 다음에 MPB 그 다음에 이제 KBL까지 6가지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SJMPGL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SSG와 삼성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삼성 먼저 살펴볼 코트코님 추천 건데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실 어제랑 분석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제 우치가 되면서 하루 연기가 된 경기입니다. 하루 연기가 된 경기고 삼성이 이제 1차전을 잡아주면서 기세를 조금 탈 수 있게 됐죠. 기세를 탈 수 있게 된 데다가 오늘 선발이 누구냐면은 이 SSG가 김건우가 등판을 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번 시즌 35번의 경기에서 66이닝 동안 1.55의 WHP와 3.82의 ERA,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나쁜 유형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볼넷이 많다. 볼질이 조금 심하다라는 리스크를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김건우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었다? 0.830. 그래서 지금 삼성은 공교롭게도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모두 뛰어난 팀이다 라는 점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김성윤이라든지 구자욱이라든지 김영웅이라든지 뭐 김지찬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디아지까지 있다 보니까 이 삼성의 좌타석의 뎁스와 밸류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삼성의 성구 능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김건우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SSG는 오늘도 김건우가 조금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게다가 지금 SSG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만 실책이 9개가 쏟아지는 구간, 썰4030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도 실책이 나왔었죠, SSG가. 그래서 이런 실책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건우가 가져가는 이 상성에서의 불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SSG의 야수들의 실책이 많아지는 부분들, 피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삼성은 가라비토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삼성의 가라비토 볼게요. 이번 시즌 16번의 경기에서 79.2이닝 동안 1.18의 WHP와 2.6의 ERA, 뭐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도 있고요. 타이밍을 뺏는 그런 구종들의 밸류가 높다 보니까 뭐 구위도 좋고 구속도 빠르고 커맨드도 괜찮고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이번 시즌 SSG 만나서도 7이닝 동안 3피안타, 무볼넷, 무실점, 완벽한 피칭 내용을 김정국님 추천 보여줬었고요. 감사합니다. SSG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이나 이런 커브 같은 구종에 약점이 명확한 팀이다 보니까 가라비토에 대한 기대값은 또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이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경기에다가 저득점까지 겨울의 어제랑 별장님 똑같이 추천 예상을 감사합니다. 가져가기는 할 건데 다만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오늘도 역시나 비 소식이 있어요. 우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승에다가 뭐 일방적인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9.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좀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비가 계속 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뭐 취소될 것 같은데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승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야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앤서니 카이가 지난 시즌에도 나쁘지 않았었지만 이번 시즌 기록이 훨씬 좋아졌어요. WHP도 1점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방어율도 1점 중반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도 시즌 후반부에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2점 초반의 ERA라든지 1점 초반의 WHP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둘 다 괜찮아요. 앤서니 카이도 좋고 야마자키도 괜찮습니다. 자, 야마자키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47kg짜리 이제 포심,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커터와 이제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땅볼 유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시즌 말미, 뭐 시즌 끝나기 전 뭐 한 3경기, 4경기에서 이 커터가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비율의 수가, 빈도수가 조금 많아졌다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 사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무빙볼로 상대로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시즌 커터 상대로 팀 OPS가 몇이었냐면은 0.729 리그 전체 3위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커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괜찮은 데다가 시즌 끝나기 전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되면서 타점 능력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 고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다 보니까 야마자키가 가져갈 수 있는 최근의 안 좋은 흐름이라든지 요코하마가 보여주는 최근의 타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상성에서도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요코하마 입장에서도 조금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슈고 마키가 이제 8월달이었죠. 수술을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슈고 마키가 아직까지 재활이 끝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에이스급 맞대결, 특히나 이런 가을 야구에 있어서는 이런 에이스의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마자키가 완벽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6이닝 정도, 뭐 1실점, 2실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앤서니 카이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번 시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구위가 되게 좋아요. 구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도 이번 시즌 좀 안정감이 많이 들게 바뀌었거든요.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그래서 본래 개수만 보시더라도 지난 시즌 153이닝 동안 62개였다면은 이번 시즌 155이닝 동안 41개. 그래서 구위도 좋고 커맨드도 좋고 뭐 구속도 되게 빠르고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도 5경기 나와서 34이닝 동안 8자책 2.12의 ERA 강했었죠.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요코하마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앤서니 카이를 최대한 긴 이닝을 먹여주면서 불펜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는 행보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코하마의 승리에다가 5.5 기준했을 때 저득점을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인 난이도는 좀 높아 보여요. 예측이 좀 쉬운 경기는 아니다 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코하마 승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래서 저는 아마 슈고 마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코하마의 승리에 대한 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줬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친구가 없다는 점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이랑 오릭스 경기 볼게요. 니오넴, 오릭스. 자, 이 매치업은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토라는 이제 다승왕, 이번 시즌 다승왕이죠. 이런 다승왕이 등판한 니오넴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표가 많지 않았었던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었던
야마시타에 대한 매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자, 야마시타 먼저 볼게요. 155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커브라든지 스플릿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구속도 빠르고 부위도 괜찮고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커맨드는 조금 불안해요. 볼넷이 조금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패스볼을 좀 많이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뜬공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오릭스 이 야마시타가 볼질했을 때 지켜봐 줄 수 있는 뭐 성구 능력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펀치 능력이 가장 또 뛰어난 팀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구장이 어디냐면은 에스컴피드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톡구공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투수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야마시타가 이 니오넴의 빠따를 버텨내기 위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격이 됐을 때 뜬공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야마시타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마시타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뭐 스플릿까지.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로도 잘했어요. 4경기 나와서 3승, 27이닝 동안 6자책, 2.00의 ERA. 굉장히 잘했었고, 그리고 이제 불펜 대결 넘어가서도 사실 체급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양 팀이. 지금 불펜 방어율 3위와 불펜 방어율 11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니오넴이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니오넴 승에다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오넴 승에다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야구는 다 살펴봤어요. 야구 3가지 경기 다 살펴봤고 이제 KBL 넘어가겠습니다. 농구 쪽 넘어가 볼게요. 자, 농구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랑 부산 KCC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지금 부산 KCC가 허운이라든지 이제 최준용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조금 많이 맞추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허운 빠지고 최준용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모비스가 낫지 않겠느냐, 결정자가 없는 모비스가 낫지 않겠느냐까지 마인드맵이 좀 펼쳐질 수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자,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산 KCC가 허훈이라든지 최준용이 없다 한들 누가 있냐면은 뭐 쇼농이라든지 송교창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허훈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허훈과 송교창과 쇼농이 가져가는 득점에서의 볼륨은 조금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득점에 대한 볼륨이 유지가 된다고 봐요. 물론 허운 있고 최준용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홈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허운과 이제 쇼농이 가져가는 이 2대2 게임을 억제해줄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해먼지가 쇼농과 1대1 가져가서 완벽하게 막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허웅이 가져가는 이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갔을 때 뭐 박무빈이라든지
서명진이가 또 잘 막아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이 모비스가 가져가는 수비에서에 대한 이 능력 자체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인 방어든 아니면 뭐 팀 수비든. 그래서 이 부산 KCC가 가져가는 화력 앞에서 모비스가 보여줄 수 있는 수비에서의 능력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KCC가 가져갈 수 있는 득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진짜 닭공팀이었죠. 그래서 사실 수비에서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고 공격으로 조금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모비스가 가장 핵심 코어가 누구냐면은 이승현과 해먼즈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박무빈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 둘이 일단은 좀 터져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승현이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뭐 최근이라 해봤자 3경기밖에 지표가 없기는 하지만 이 3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야투율이 몇이냐면은 19.05였습니다. 이승현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2점 라인 야투가 39.5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서명진이나 박무빈이에게 확실한 에이스급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판단. 3점이 터져줄 때는 조금 비벼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실력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모비스의 화력과 KCC의 화력이 맞붙었을 때 저는 밸류가 높은 팀은 KCC라고 생각을 해요. 호응과 최종용이 없다 한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모비스가 정배를 받고 KCC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서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KCC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KCC 플랜 아니면 역배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4.5죠. 그 다음에 이제 다득점 가능성은 153.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구 가스랑 원주 D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지금 가스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2경기밖에 치르지는 않았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평균 실점이 90.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됐었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몇이었냐면 121.6으로 리그 전체 몇이 꼴찌였어요.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 수비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사실 지금 가스가 뭐 정성우라든지 벨랑겐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앞선에서의 압박 수비는 나쁘진 않거든요. 앞선에서의 압박 수비가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스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컨테스트 능력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3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라든지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3점 허용률이 48.3%,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2점 허용률이 57.1%, 역시나 리그 전체 꼴찌. 타이트하게 붙어주기는 하지만 이제 뚫리는 빈도수도 굉장히 많고요. 컨텐츠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맨투맨도 안 되고 있고 팀 수비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D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즌 초에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알바노와 앨런슨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상재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뭐 서민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가져가는 스팟업 상황에서의 야투 성공률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대구 가스공사의 이 수비에서의 약점이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반등 각을 보기 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화력을 DB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DB 같은 경우에도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지금 가스 입장에서는 수비가 안 되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3점 야투율이 26.32%, 2점 야투율이 43.48%.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확실한 지금 에이스가 누군지 전 모르겠거든요. 뭐 지난 시즌은 뭐 김낙현이라든지 뭐 이제 그 누구죠, 용병?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 시점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마티앙이라든지 뭐 벨랑겐이라든지 라거나라든지 나쁘지는 않지만 이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뭐 정성우라든지 뭐 김국찬이라든지 김준이라든지 국내 자원들의 이런 득점력 자체도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DB가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라거나가 사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는 않다고 쳐도 이 수비에서의 밸류 자체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폼이 좀 많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죠, 사실.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뭐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DB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DB의 턴오버에 대한 리스크는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이랑 SK 경기 살펴볼게요. 자, 정관장, 그 다음에 이제 SK. 뭐 정관장이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시즌 시작이 나쁘지는 않아요. 관장이도 2승 1패, SK도 2승 1패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직전에 SK가 손호를 만나서 경기 지고 왔거든요. 연승이 끊기고 왔는데 이때 당시에 SK의 대인 방어 능력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호의 프랭 가능성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SK가 이제 뭐 최원혁이라든지 오세근이 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이런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봐요. 워낙에 지금 공격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SK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 90.33 득점씩을 가져가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117.1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SK다 보니까 이 원이라든지 김낙현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영준이라든지 뭐 톨렌티노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정관장이가 이 수비에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SK의 화력을 억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관장이가 수비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경기당 평균 실점이 63.67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SK를 막아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관장이는 앞선에서의 이런 뭐 대인 방어 능력이라든지 팀 수비 수행 능력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이 원희가 들어왔을 때 김종규라든지 오브라이언트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일단 이게 가장 1차적인 의문이고요. 이거 사실 김종규와 오브라이언트의 이런 강점은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컨 찬스 억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순수 방어 능력이 수비 능력이 좋은 것보다는 위치 선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세컨 찬스 억제, 디펜스 리바운드 여기서 강점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순수 야투가 터졌을 때는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원이라든지 톨렌티노라든지 안영준이라든지 김낙현이라든지 야투가 워낙에 잘 터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좀
상쇄되는 느낌? 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정관장이가 화력으로 SK를 따라가기에도 사실 야투 감각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SK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실 정관장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좀 상쇄가 되면서 화력전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 SK의 화력을 정관장이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SK 승에다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뭐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멘트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도 올라가기 때문에 멤버십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야.